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화요일 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 브리핑의 제목은 2020년 아시아 주식시장을 주목하라. 아시아 하면 어디겠습니까? 일본, 중국, 한국을 의미하겠죠? 왜 아시아 주식시장을 주목해야 하는지 세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주목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다우지수 100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 79.35%, S&P 500 22.65%, 죄송합니다. 포인트입니다. 골드, 안전자산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이러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보합을 보였습니다. 즉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10년 만기 미국 채권 상승했습니다. 아직 1.9%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1.878% 점점점 위험자산을 선호하며 안전자산인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미국 증시 얼마나 거침이 없는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보시는 그림은 선물 시장의 지수이지만 선물이나 현물이나 차이가 없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모형을 만들다가 넘어섰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는 충분히 많다. 하지만 거래량은 적었습니다. 거래량이 적었다는 얘기는 아직도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빠지지 않을까. 시장 참여자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시장을 리딩하는 큰 돈들은 계속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맨 오른쪽 나스닥 가장 가파르죠. 나스닥 시장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보였다는 얘기는 반도체 주식을 우리는 또 봐야 되겠죠. 반도체 ETF SMH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조정을 보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1% 상승했습니다. 아직 고점을 보인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반도체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미국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술주 상승에서 소외당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장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타이슨 푸즈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권투 선수 타이슨은 아니고요. 미국의 닭고기 가금류 를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왜 타이슨 푸즈가 급증을 했냐? 중국 정부가 그동안 조류독감, AI죠. 인공지능 아닙니다. 조류독감 관련해서 미국의 가금류, 닭, 오리 이런 것들이겠죠. 수입을 금지했었는데요. 이번 주 중국 정부가 수입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2년 동안 500억 달러, 최소 400억 달러의 농산물을 사려면 웬만한 거 다 사도 금액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금류까지 수입을 풀었다. 그 얘기는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심할 만한 메시지를 시장이 던져준 거죠. 여기에 미국 시장은 주택건설업체의 심리지수가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미국 부동산 시장 거침이 없다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모기지 금리가 이미 제로금리 수준만큼 떨어졌다. 그럼으로써 주택시장에서 캐시아웃이라고 하죠. 그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캐시아웃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고 당연히 주택건설업체의 심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올라간 것은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경제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경제 이야기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아시아 시장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뉴스인데요. 중국 경제는 무역협상 트레이드 딜과 매더 노벤버 데이터 11월 경제지표가 상당히 어제 좋게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시장, 경제의 성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상승에 기회를 얻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어제 발표한 중국의 11월 경제지표 핵심이 리테일 세일과 공업생산 지표가 있었습니다. 리테일 세일 밑에 하얀색이고요. 위에 파란색은 공업생산, 인더스트리얼 아웃풋입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즉 이미 중국 경제 참가자들, 중국 경제 구성원들은 미국과 협상이 제대로 잘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이 이런 경제지표요 양호한 반등으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 11월 지표가 좋았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수출의 25%가 중국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이 얘기는 한국 경제도 이제는 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한 가지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지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봐라 중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겠네. 그렇다면 이제는 고정자산 투자가 조금만 늘어도 지수 상승을 이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아하, 투자를 좀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블룸버그는 이 고정자산 투자의 최저치를 보고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2020년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고요. 그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2020년 상반기에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다. 즉,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이 마찰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라. 왜?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본격적으로 내수를 끌어올려보자. 이렇게 중국 정부가 목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년도 중국 증시 반드시 주목해야 될 섹터라는 거 블룸버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 하면 두 번째는 일본이죠. 블룸버그 일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Just be the year Japan's top picks pick. 예. 일본 주식시장은 2020년에 대단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 주식시장 상승을 주목하라.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일본을 싫어하는 애국심 가득가득한 우리 투자자 같지는 않고요. 애국심 가득가득한 국뽕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욕하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욕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일본이 성장하면 진짜 애국이 뭐냐? 일본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오면 그게 애국일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 아마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말씀 충분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내년도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도 일본 주식시장은 30년 개고생 시장 벗어날 수 있다. 주목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일본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주요 투자은행들 리포트를 보니까요. 먼저 노무라증권은 최근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20% 상승을 이야기했었죠. 근데 노무라증권이 다른 투자은행들보다 상당히 정확도가 높았어요. 근데 이 노무라증권은
내년도 일본 증시 니케이 225 타겟을 28,000포인트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28,000이 언제죠? 7월입니다. 7월. 내년 7월은 뭐죠? 도쿄올림픽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 일본 니케이 225는 24,000이니까 내년 6월까지 20% 상승 기대할 수 있다 의미고요. 골드만삭스는 노무라증권보다는 목표 지수를 좀 낮췄는데요. 2020년까지 25,000포인트 예상한다. 그러면 현재 24,000포인트니까 약 5% 상승을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밑에 빨간색 표시 보십시오. 2020년에는 기업 순이익이 8%, 그 다음에 2021년에는 6%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수, 일본 지수는 2021년에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일본 증시에서 2020년 6% 성장 예상한다. 그러면 24,000포인트에 6%면 약 1,500포인트 가까이 되죠. 그러면 모건 스탠리는 25,500, 26,000포인트 정도 예상한다. 그랬고요. 그 밑에 빨간색 부분 양념으로 Top Trade include going long Japan and long South Korea equity입니다. 즉 일본, 중국이 오르면 당연히 옆나라 한국 증시 대외 의존도가 높죠. 한국 증시도 주목해야 된다. 모건 스탠리가 양념으로 플러스에 넣었고요. 골드만삭스는 어제 원자재 시장 commodity forecast raise, 즉 원자재 목표가, 원자재 시장 상승을 주목하라는 리포트를 발견했습니다. 자, 상승미소 방송 지난주에 이미 닥터 쿠퍼 말씀드렸죠. 닥터 쿠퍼. 구리는 닥터 쿠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왜? 거의 모든 경제 현장에서 구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구리의 상승은 경제지표 상승을 이야기하는 매얼웨더, 선행지표로 사용되곤 한다. 그런데 원자적 가격은 9월 저점을 바닥으로 치고 12월 현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약 15% 상승했고요. 특히 12월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항상 이머징 주식시장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호주, 브라질 등등 이런 나라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경제 성장도 높죠. 왜? 원자재 수출국이니까. 즉 구리 가격의 상승은 이머징 주식시장의 상승이고 이머징 통화의 강세, 당연히 원달러 환율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1168원을 찍었는데요. 1150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HYG, 하이힐드 채권 ETF입니다. 제가 주식시장 상승 위험률과 동일하게 본다. 그래서 HYG를 가끔씩 설명해 드리는데요. HYG 거침없이 상승 보이시죠? 그런데 위에 동그라미 RSI 지수는 과열권이다라고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 증시는 연말이 가더라도 HYG 지표를 보니까 조정할 수밖에 없다. 조정해야 더 간다. 그렇게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하락 조정이든 조정이든 하게 되면 그나마 불 막 붙으려고 하는 한국 증시 걱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EWI입니다. EWI는 미국 증시에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ETF입니다. EWI 아직 과열권이라는 신호는 없고요.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즉 계속 방송에서 거의 2주 정도부터 아시아 시장, 한국 시장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런 핵심이 뭐죠? 미국이 조정이 오더라도 이제 불붙기 시작한 이머징, 한국, 반도체 관련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이제 시작이니 걱정 붙들어 매고 상승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아침 비가 옵니다. 비로 인해서 날씨는 추워질 거고 겨울은 점점 깊어가지만 우리의 증시는 겨울과는 멀다. 이 말씀 드리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